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 대기업 인사 규정이었는데 만일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 면직이 된다.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 거죠. 운전을 잘못하다가 누구든지 이제 실수로 교통사고는 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걸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면직이 된다?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사망 사건의 합의금이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기인데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요구하던 금액이 그 사망 사건에 준하는 3천만 원이었던 거예요. 자, 이 사고 운전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. 당시 이제 밤샘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는데 피곤했는지 속도를 이제 좀 냈죠. 20km 이상은 아니었고 속도 위반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다소 좀 과한 속도를 내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그때 그러더라고요. 그 왼쪽에 시야가 가려졌다고 합니다. 이제 왼쪽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졌고 또 이제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운전석 측에 A필러라고 해가지고 사각이 존재합니다. 보지 못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역시 조금 기다렸다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출발했으면 됐는데 바뀌었다 그냥 바로 출발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거죠. 피해 운전자 너무 다행히도 오토바이 운전자 너무 다행히도 충격 자체가 적진 않았지만 머리가 잘 보호가 돼서 팔과 다리는 골절이 됐음에도 후유장애가 남는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원래 평소에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겠죠. 본인이 이제 퇴근하는 시간대에 별로 이제 차가 없었기 때문에 오전 7시였고요. 그래서 뭐 좀 신호를 물고 진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또 급하게 좌회전을 해서 넓게 돌지를 못하고 안쪽으로 바짝 돌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오토바이랑 피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가 됐고요. 뭐 신호 위반 사고니까 당연히 형사 입건되고 과실 부분에서도 전적으로 이제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가 과실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뭐 전과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죠. 뭐 멀쩡하게 대기업 다니시던 성실하게 근무하시던 분이었으니까.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 대기업 인사 규정이었는데 만일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 면직이 된다.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다친 그리고 이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만일에 금고가 나와버리면 뭐 설사 구속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고요. 이분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노력하셔가지고 입사한 회사 그만둬야 될 위험에 처해진 거죠. 이게 공무원법이나 이런 데 규정에 이런 규정이 원래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마 회사의 사규에도 뭐 금고 이상의 형일 때는 당연히 면직 사유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그러니까 예전에 공무원들이 만들었던 사규 그 법을 이제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그렇죠. 본딴 거죠. 경우가 네. 근데 이제 공무원 규정 같은 경우에 이런 조항을 넣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란 말이에요. 근데 사실 금고형이라는 거는 과실범에서 노역을 하지 않는 구금형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과실범에 대해서 이렇게 직업을 잃게 된다? 이거는 좀 가혹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공무원 관련된 법 규정에서도 이런 과실범인 경우에는 면직사유에서 제외하는 그런 예외 조항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. 근데 하물며 사기업에서 운전을 잘못하다가 누구든지 이제 실수로 교통사고는 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걸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면직이 된다?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.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나 뭐 뺑소니, 무면허 이런 거는 금고가 아니라 징역형인 그렇죠. 거잖아요. 징역형이죠. 그런 것들은 과실범으로 볼 수 없는데 그렇죠. 이 사고가처럼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는 거는 이제 과실범인데 그런 범죄조차 당연 면직으로 당연히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너무 가혹한 거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사규들은 이제 법규들이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정당하지 않은 사규, 뭐 부당한 해고, 뭐 이런 걸로 규정돼서 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때 당시에 뭐 당연히 사규에 그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런
그러면은 면직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되셨겠습니까, 그렇죠. 그죠?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한 데 있어서도 너무나 물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물론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응당하는 형사 합의금을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피해자분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를 다행히. 다치거나 뭐 다행이죠. 다행이지만 좀 이렇게 팔다리가 골절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후유증이 남거나 큰 사고는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근데 당시에 사망 사건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 합의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망 사건의 합의금이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기인데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요구하던 금액이 그 사망 사건에 준하는 3천만 원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과한 거죠.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에 운전자 보험에서 사망 사건 합의금이 2억이니까 이 사고가 요즘에 일어났다고 하면 한 2억 원 정도를 요구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합의금은 좀 과하다. 좀 더 조정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뢰인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이걸로 자기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를 견디기가 너무 괴로웠던 그렇죠. 거예요. 그래서 좀 과하다 싶더라도 난 빨리 합의를 보고 그렇죠. 싶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해자 쪽에서 원하는 합의금을 다 지급을 하고 형사 합의를 보기까지 했습니다. 열심히 일하시면서 모아놨던 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이제 지불하면서 형사 합의를 이뤘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벌금 7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벌금으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회사 다니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아무런 없게 문제가 됐을 없죠. 거고요. 뭐 의뢰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는 맞긴 한데 그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좀 과했죠. 좀 컸다. 뭐 이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던 네,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예, 예. 자, 이 사고 원인이 아무래도 이제 익숙한 길이니까 항상 퇴근하던 길이니까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니까 마음이 이제 빨리 가서 쉬고 싶은 생각 충분히 이해하지만 익숙한 길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는 사고가 아닌가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. 특히 이제 황색불일 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멈추지 않고 이제 가시는데요. 그리고 또 이제 신호가 바뀌면 좀 기다렸다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출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이 두 경우가 맞닥뜨리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저도 운전하다가 이제 깜짝깜짝 놀래지만 좀 그 교차로에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그 신호 그 숫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, 동남아 같은 경우 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보행자 신호 외에는 교차로에 차량을 위한 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는 없잖아요.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0.5초, 1초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었을 때 아무리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해도 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신호에 꼬리를 물고 뭐 이제 위험한 시기에 들어오는 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야 나중에 형사 합의금을 뭐 사망사고에 준해서 받아서 좋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고가 나서 다치면 그 전처럼 회복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사람이든 당한 사람이든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. 다 손해를 보는 거니까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막 예측 출발이나 아니면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누가 더 스타트를 빨리 끝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호가 바뀌면 호흡 한번 하시고 출발하면 이런 사고들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져요.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변호사님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 잔여 시간 표시에 대한 부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? 그러니까 이 타이머를 다는 부분에서 왜 한다나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타이머를 달면 그 타이머 시간이 촉박할 때 더 많은 차들이 가속을 해서 뭔가 달려서 꼬리를 물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거대로 더 강하게 단속을 하면 되는 거고 뭐 과속이나 이런 걸로 단속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타이머를 달아주는 것이 훨씬 더 운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그렇죠. 거라고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도입이 될 필요가 저도 있다. 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동감합니다. 네, 운전할 때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서 네. 그러니까 언제 이 파란불이 황색불이 되고 빨간불로 바뀌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답답한데 혹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? 운전하실 때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 이제 보행자 신호에서는 타이머가 있잖아요. 그걸 위주로 봅니다. 그래서 보행자 신호의 교차로가 몇 초가 남았는지를 그렇죠. 그거 좋은 팁이네요. 그래서 보행자 신호가 거의 꺼져갈 때쯤이다라고 하면 서행을 하기 시작하죠. 아무튼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런 좋은 그 장치,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
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.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